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일 중에서도 부분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분 파일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 찢어진 경우가 아니라 일부만 찢어진 경우를 이야기하죠. 부분 파일에 대한 분류와 환자 증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도와줄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죠. 선웅입니다. 안녕 선웅아. 반가워. 이 선웅이는 선천병원의 선, 곰웅 할 때 웅입니다. 그래서 선웅이에요. 선웅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선웅이를 미워하지 말고 귀엽게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은 회전근개 부분 파일인데 나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접합니다. 부분 파일은 그래서 10대, 20대는 거의 안 생겨요. 대부분은 40대, 50대가 많은데요.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분 파일은요, 40, 50대에서 생기는 부분 파일은 작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안 찾아갑니다. 안 아픈데, 조금 아픈데 참고 말지. 누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비싸게 시간을 들이고 MRI를 찍겠습니까? 그래서 부분 파일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잠복돼 있다. 실제로는 많이 퍼져 있는 거죠. 많이 퍼져 있고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증상이 없는 부분 파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근데 진단적 관절경을 해본 거죠. 조금 아픈데 그래도 진단적 관절경을 해보니까 확인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부분 파일이 확인이 됩니다.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아요. 우연히. 이런 경우는 또 환자의 증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분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아픈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증상이 있고요. 부분 파일이 아파요. 아프고 뭔가 또 움직일 때도 불편해요. 기능 부전이 있는 부분 파일은 극상근이 제일 많습니다. 역시 극상근이 최고로 많이 아파요. 기능도 많고 최고로 많이 다치고 파일도 많이 생기는 부위가 극상근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사체 연구입니다. 306개의 견관절, 어깨의 사체를 연구를 해보니까 극상근에 부분 파일이 있는 경우가 32%나 돼요. 생각보다 많죠. 어이구야, 부분 파일 32%면 꽤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 40, 50대를 임의적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해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부분 파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19%입니다. 19%, 거의 20%죠. 20%는 극상근에 전층 파일이 있더라. 완전 파일이죠. 완전 파일이 있더라. 생각보다 많아요. 부분 파일도 많고 전층 파일도 많고 두 개를 합쳐보니까 거의 50%예요. 50%에서는 어깨 회전근개 파일이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죠.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또 파일 중에서도 우리가 회전근개는 이렇게 뼈가 있고 회전근개가 이렇게 있죠. 회전근개는 이게 세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관절면 측, 저맥낭 측, 여기는 중간층이에요. 중간층인데 관절면 측 파일이 우리가 저맥낭 측 파일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여기보다 많아요. 그런데 건내 파일, 중간부의 파일은 진단이 어려워요. MRI로 보이긴 하지만 좀 확실치 않고 또 관절경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으니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체 연구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249개의 요령 사체,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250명을 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13%라고 부분 파일이 있더라고 합니다. 좀 전에는 제가 부분 파일이 30%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 좀 더 낮죠. 13%다. 13%다. 13% 중에서도 역시 건내 파일이 제일 많아요. 중간 부위에 건내 파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27%가 관절면 측 파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18%가 저맥낭 측 파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제일 많아요. 1등, 2등, 3등이 됩니다. 또 그럼 전체, 노령이 아니라 전체
전체를 쭉 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50개 정도를 다 확인해 보니까 근내 파일이 7.5%예요. 7.2%. 제일 많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관절 면측 파일이 3.6%, 점액 면측 파일이 2.4%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다 채워보니까 결국 뭐 10몇 프로 된다는 13%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13% 정도에서는 부분 파일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13에서 뭐 30% 정도가 부분 파일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기는 뭐 이런 게 사체 연구가 다 정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체에서 하필이면 안 좋은 사체가 많으면 파일이 많게 나오겠죠. 그래서 좀 오류 차이는 있습니다. 견갑하근이죠. 견갑하근의 부분 파일인데요.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입니다. 견갑하근인데 46례 중 17례에서 견갑하근의 상부 배면부에 파열이 됩니다. 견갑하근은 특히 위쪽에 파열이 많이 생겨요. 위쪽이 밑에보다는 위쪽이 파열이 많이 생기는데 46례 중에 17례면 꽤 많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또 30.4%, 30%에서는 상한 이두근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 상한 이두근의 장두, 단두가 아니라 긴 녀석이에요. 장두 뱅변도 관찰되더라 라는 거죠. 견갑하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과 상한 이두근의 장두 뱅변의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어요. 상한 이두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견갑하근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는 밀접한 친구다. 같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체 연구를 통해서 그것도 확인을 한 거죠. 이제 분류입니다. L만이죠. L만 선생님이 L만 좋아해요. L, A, B, C, D, E, F, G 중에서 L만 좋아하는 L만 선생님이 분류를 했어요. 파일의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세 개를 분류를 한 거예요. 관절면측, 건내, 그리고 점액낭측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치, L만 선생님은 위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깊이가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국물의 깊이가 중요한 거죠. 음식의 깊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러나는 맛의 깊이가 중요하죠. 여기서 깊이는 그레이드를 나눕니다. 그레이드를 1, 2, 3으로 나눕니다. 소영이 근처에 왔네요. 한웅아, 잘 보고 있어? 잘 모르겠지? 잘 봐. 알았지? 그레이드 1은 우리가 3mm 이하. 그레이드 2는 3에서 6mm, 이건 6mm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드 1, 2, 3로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중요합니다. 면적. L만 선생님이 이렇게 면적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L만 분류가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분류가 되겠죠. 또 스나이더. 우리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스나이더 선생님 많이 나옵니다. 역시 어깨는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나와요. 어깨 탈골에서도 분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회전근개 역시 분류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좀 더 세밀하고 정략적으로 분류 체계를 제시를 하셨죠.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관절면측이냐 아니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스나이더 선생님은 그냥 여기 관절면측이냐 아니면 점액낭측이냐 아니면 완전 파열됐느냐 다 이렇게 여기만 파열이냐 아니면 전체가 다 이렇게 완전 파열되느냐 라고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셨습니다. 분류를 했고 파일의 정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눴습니다. 파일의 정도죠. 정도. 5단계로 나누죠. 5단계, 0은 정상입니다. 1단계는 활액막 자극이에요. 활액막이란 건 관절막이죠.
거기가 자극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막착, 시노비알 이리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단계는 우리가 표층이 헤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층이 있으면 이렇게 뼈예요. 여기가 이 표층이 약간 이렇게 헤어졌다. 약간 이렇게.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파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좀 부분 파열이 된 거죠. 본질적인 파열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우리가 심각한 부분 파열. 여기는 뭐 파열 확실히 된 거예요. 파열 확실히 부분 파열이 있더라. 라고 해 4단계. 그래서 0은 정상이고 4단계가 제일 심한 단계가 0, 1, 2, 3, 4로 나누어서 5단계로 분류를 하셨죠. 스나이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죠. 좀 더 자세하죠. 그냥 깊이만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면적까지 좀 이렇게 잘 본 거죠. 근데 부분 파열에 분류의 한계가 있어요. 건네 파열. 이 건네에 있는 파열은 잘 안 보여요. 관절경적으로 파열 범위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중간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벽을 어떻게 투시해서 봐요? 여러분, 이게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당연히. 뒤로 가서 봐요. 뒤로 가서 봐야 되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으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분류가 힘들더라. 건네 파열 분류가 안 됩니다. 정확히 분류가 알았습니다. 요것만 좀 잘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요. 좀 아쉽죠. 또 수술점 분류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분류, 엘만, 스나이더 분류가 있는데 검사자들 간의 일정한 결과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수술적 분류 평가도 부정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는 제가 영상을 좀 더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L만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로 나눴네요. A는 우리가 관절면측이죠. B는 우리가 점액낭측, C가 건네가 되겠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이게 그레이드 1, 2, 3로 나눈다고 했죠. 그레이드 1은 3mm 이하, 그레이드 2는 3에서 6mm, 3는 6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는 이제 관절면측의 파열이 보이죠. 이거는 1, 3mm 이하입니다. 여기는 좀 더 커졌네요. 3에서 6mm, 3, 6mm 이상이 되겠죠. 점액낭 측에도 이렇게 보이죠. 3mm 이하, 그레이드 1, 3에서 6mm, 그레이드 2, 이거는 6mm 이상의 그레이드 3가 되는데요. 이 분류를 할 때는 369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369, 369. 그런데 369로만 기억할 게 아니라 전체 두께를 볼 수도 있어요. 3mm 이하 그레이드 1을 전체 두께의 4분의 1 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에서 6mm를 전체 두께의 2분의 1 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6mm 이상이니까 두께가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4분의 1, 2분의 1로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스나이더 분류죠. 이거는 이제 점액낭측이냐 아니면 관절면측이냐 전체가 완전 파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A, B, C로 했고 그 다음에 5단계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0, 1, 2, 3, 4입니다. 0은 정상이고요. 1은 약간 자국만 있는 경우에요. 2는 약간 겉에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하다 그랬죠. 프레잉. 그리고 3는 이제 좀 더 이제 실질적인 파열이 생긴 거죠. 이렇게 파열이 생겼습니다. 4는 좀 더 심한 부분 파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0, 1, 2, 3, 4로 이렇게 5단계로 스나이드 선생님이 분류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꼭 L만과 스나이드 분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하기도 해요. 정상이 있고, 이거는 이제 관절면측의 부분 파열 보이죠? 여기는 우리가 점액낭측의 부분 파열. 또 안에 이제 물혹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네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파스타 등등 여러 가지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네 파열은 사실 MRI에서는 보이긴 보이는데 관절경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진단이 어렵다 그래요. 여기가 있는 거죠. 건네 파열은 진단이 어렵다.
하지만 생각보다 근내 파일이 많다고 했죠. 사체 연구에서 보니까.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55세 여자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6개월간 통증으로 만약 괴로워하다가 주사 3번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천병원에 와서 MRI를 찍었습니다. 진단을 내려보니까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 계획은요, 견봉 성형술을 해줍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견봉을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 그리고 관절 경상에서 만약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있으면 심하면은 봉합술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수술을 했는데 회전근개는 괜찮았어요. 부분파열이라서 괜찮아서 견봉 성형술만 시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상을 좀 보죠. 날카로워요. 뾰족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빨리 깎아줘야 돼요. 안 깎아주게 되면 회전근개가 결국은 완전 파열됩니다. 뾰족한 거 앞에 장사 없죠. 이렇게 꼭꼭꼭꼭 계속 쑤셔가지고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회전근개 MRI 보면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여기가 저맥낭 측이 안 좋죠. 완전 파열은 아닌 것 같죠? 저맥낭 측에 파열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L만 분류보면 저맥낭 측에 파열도 있고 관절명 측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섞여져 있죠. 섞여져 있는데 완전 파열은 아니더라. 이런 게 우리가 부분 파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L만 분류 우리가 조금 더 심하죠. 2분의 1 정도 돼 보이죠. 2분의 3에서 6mm 사이 돼 보이고 하지만 여기도 안 좋고 그렇게 치면 꽤 우리가 그레이드 3 정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관절경 사진을 봤습니다. 뾰족한 견봉이 보이죠? 뾰족합니다. 요거 날카로워요. 이 모양이 엑스레이 보이는 이 모양이 되겠죠. 요거 깎아줘야 돼요. 요거 싹 깎아가지고 예쁘게 다듬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봉 성형술이라고 이야기하죠. 회전근개를 살펴보는데요. MRI 상에서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뭔가 좀 거칠거칠하게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부분발이다 라고 하죠. 예, 프레잉이다. 프레잉. 여기에 끝이 표면이 좀 날리는 형태. 여기가 좀 날리는 형태. 실질적으로 완전 파열까지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류는 우리가 스나이더 분류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레이드 2 정도 되겠죠. 그레이드 2, 스나이더 분류 그레이드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L만 분류도 중요하지만 스나이더 분류도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게 됩니다. 둘 다 같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으니까 이건 완전 파열이 아니니까 회전근개 봉합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견봉 성형술을 하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뾰족한 것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회전근개 수술은 하지 않고 견봉 성형술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웅아, 이해 많이 됐어? 재밌었어? 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선웅이가 자꾸 보다 보면 늘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